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정보 업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산타랠리 온 겁니까? 미증시는 잘 가는데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이런 과매수 네.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증시는 이제 뒤늦게 시동을 걸어서 분위기는 좋은데 또 어떨까 싶어요. 전체적인 시장 뷰 어떠세요? 네, 미국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어 투 데이트로 뭐 나스닥은 44% 올랐고, 네. 가장 안 오른 그 다우도 13% 올랐잖아요. 소상체 거치고. 네. 네. 한국은 그거 비하면 좀 부족하긴 하죠. 네. 네. 조금이라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뭐 요즘에 최근에 뭐 수급 관련돼서 좋은 뉴스들이 네. 뭐 양도세랄까 네. 아니면 또 공매도 이런 게 있어서 그나마 많이 뒤처지지 않고 쫓아가려는 모양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만 해결돼서 우리도 탄력을 좀 받으면, 그죠? 네네. 키 맞추기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예. 자,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애플은 또 중국 판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조금 눌리고 있고, 마이크론이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군요. 국내 네네. 반도체 흐름이나 반도체 업계 전반적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 삼성 하이닉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내년은 반도체 시간이다라는 보통 제목들 많이 다는데 맞아요. 이게 또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경계감도 없지는 않고요. 방향은 맞는데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게, 그렇죠? 하이앤 롱그로 했는데 얼마만큼 높게 그다음에 팍 뛰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년은 올해보다는 이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삼성 하이닉스만 따지면은 그 모 증권사에 하면 40조 이상 올해 대비했을 때 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 코스피가 내년에 보통 오른다고 했을 때 이익이 한 80조 정도 오른다고 보통 보거든요. 8, 90조. 대충 그거의 반 정도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 지분이 많이 올랐어요. 어저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그저께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역대 최고의 거의 목에 왔거든요. 53%가 넘었죠. 53.2% 뭐 이렇게 왔으니까 8년 전 목표, 8년 전에 그 외국인 비중만큼 왔고요. 삼성은 과거 58%보다는 못 미치긴 하지만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도 반도체 시간이라는 거에 이의는 없는 것 같고, 그 약간 트레이딩 성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에 삼성 하이닉스 다음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되는데 그 기대치가 조금 미리 좀 반영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실적에 대한 내일 분기 실적 발표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사실 주가가요. 사실은 그 이번 분기가 9월에서 11월이거든요. 3개월 동안 실적인데 좋을 것 같아갖고 11월 28일 날 이미 가이던스를 회사가 높였습니다. 네. 높인 거 숫자가 내일 아침에 보시면은 매출 47억 달러 이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47억 달러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야지 맞을 것 같고요. 주가는 11월 28일 이후부터 오늘 새벽까지인가 어저께까지인가 한 7%대 올랐거든요. 삼성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올랐고, 그래서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억 달러 안 나오면 이거는 주가는 빠지는 거고요. 보통은 분기 실적 나올 때는 한 5천만 불이고 몇천만 불이고 비트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48억 불 근처에 나온다면 시장은 계속 순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실적이 아니고 25년도 실적을 일부 땡기려는 투자가들의 심리를 아마 정당화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을 24년 9월부터 25년 8월, 약간 섞여 있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EPS 기준으로 하면 지금 PER이 한 10배 정도, 8배 정도거든요. 위에 3분기 EPS는 1.02가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아직은 적자예요. 예. 혹시 흑자까지는 얘네들은 그 HBM이 없기 때문에 흑자 전환하면 서프라이즈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매출이 올라가는 게 중점을 두시고, 향후 나아지는 걸 했을 때 PER이 8배니까 아마 실적이 부합 이상 되면은 아마 PER 10배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표 주가는 한 100불 이상으로 아마 컨센서스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오늘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한국장에 좀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디바이스가 계속 그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이 업황이 좋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투자자들이 고민이죠.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종목들이 오르니까 HBM에서 온 디바이스, 뭐 CXL, 네네, CXL. 네.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중심 잡아야 됩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주가는 열풍은 좀 많이 왔어요. 선반영됐다. PER 개념으로 한 어닝이 나왔을 때 50배 가까이 가면은 이익 실현이 맞고요. 매출 기준으로만 보신다면 PSR을 10배 넘어가면 일단은 경계감을 갖는 게 맞아요. 거기 관련돼서는 주가는 많이 갔다고 보여지고요. 온디바이스 AI는 HBM을 이제
자기 디바이스 한다는 건데 사실은 HBM에 하는 거로 없애는 게 아니고 약간 보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빨라야 되냐 내후년도 물론 주식은 앞당기긴 하죠. 근데 사실은 내후년도를 앞당기려면 IP 설계하는 설계 자산회사가 중요한데 한국은 설계 자산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갖다 붙이면 이제 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IP가 없으면 디자인 하우스로 찾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HBM의 대항마는 아니지만 CXL이라고 삼성전자가 이제 치고 나왔는데 이거 시장이요. HBM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고 보완하는 건데 시장 사이즈를 보더라도 시장 기관에서 예측한 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28년 전체 D램 시장의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년 뒤에 10% 비중에서 하면은 대부분 주가들이 좀 너무 빨리 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CXL이 혹시 모르시는 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비메모리 제품, CPU, GPU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CPU 기준일 때는 D램하고 속도 차가 나더라도 별 차가 안 나는데 이제 와서는 D램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CPU, GPU 가지고는 이제는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략을 할 끝에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간 게 CXL이라는 아는데 이것이 속도가요. 아직 HBM의 속도에 뭐 20분의 1, 5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 내놓은 6개월 전에 온 그 CXL 2.0 버전이라는 것이 아직 그 컨트롤러, 이거는 컨트롤러가 필요하거든요. 그 D램 안에 컨트롤러 내재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만 거 쓰고 있는데 이걸 내재화한다 그래서 관련되는 컨트롤러 칩 IP를 갖고 있는 한국의 모회사 이런 주식들이 많이 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재화가 잘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앞서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회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보니까 회사 한번 말씀을 아실 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IP 설계할 때 설계 자산이죠. 왜? 반도체 칩이 복잡해지니까 이제는 혼자 다 하지 못하고 설계 자산 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CXL 같은 거 하려면 CXL 컨트롤러 같은 거 삼성전자가 내재화하는데 혼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우리 반도체 뭐 자동차용 뭐 NPU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또 IP 업체들 따로 있고 한데 칩셋 미디어는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퀄리타스가 가장 최근에 상장된 건데 이것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지만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고 파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거든요. CXL이 있는데 퀄리타스는 이게 라이센스 기준이지 지금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현재는 있는데 주가가 많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픈 엣지가 퀄리타스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거나 파이라든지 메모리 컨트롤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나 다른 업체를 쫓아가는 입장에서 오픈 엣지가 조금 더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거 역시 PSR로 11배가 넘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조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한 게 어디냐 봐서 설계를 해가지고 파운드리에 심을 때 한국의 파운드리는 삼성 비록 못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다음에 잘 나가는 게 TSMC 이런데 거기 관련되는 디자인을 잘 이제 파운드리한테 심어주는 이 브로커 역할하는 거 기술적인 브로커 역할하는 거죠. 브로커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TSM에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최근에 상장된 에이즐랜드가 유연했기 때문에 에이즐랜드가 각광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PSR이 12배니까 좀 과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의 삼성전자에 관련되는 어떤 디자인 하우스는 가온칩스가 대표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요거 5가지만 딱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PSR, PR 하니까 그게 네가 어떻게 알아? 27년도가 땡겨서 PSR 5배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7년도 넘버를 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정도까지 땡겨서 PSR, PR 기억하시고 퀄리티적으로는 이 5가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가 뭐 컨트롤러 한다 이거죠. 인터페이스 한다면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파이를 둘 다 갖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어디는 파이만 갖고 있고 어디는 메모리 컨트롤러만 돼 있고 둘 다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직은 준비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갖고 있고 다 무슨 라이선스 주고 다 로열티 주는 것도 생각하는데 메모리 컨트롤러 파이 둘 다 갖고 있으면서 라이센스 말고 라이센스는 처음에 기술료란 말이에요. 나중에 잘 팔릴 때 로열티 받는 건데 이런 그 매트릭스가 잘 안 맞는 회사들도 더불어서 지금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게 많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씀드리는 게 3번째예요. 라이센스 중심이면은 1차적으로 돈을 많이 받긴 하지만 판매될 때 로열티가 안 나가는 거 적게 나가는 건데 로열티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또 처음에 받을 때 라이센스가 없고 자금의 이슈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운영의 이슈가 생기는 거죠. 이걸 다 갖춘 회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회사는 TSMC 중심으로 이미 들어간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삼성전자인데 TSMC는 못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야 되는 거고 다 좋은데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뭐 CXL이고 뭐 온 디바이스건 그 속도이지 않습니까? 속도 예측하는 거는 생각보다 다 빠릅니다. 과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좀 천천히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다 좋은데 대한민국 회사들 잘 되기를 저도 응원합니다만은 기존의 이 그 IP 회사 또는 이런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선 최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해외적으로는 뭐 아까 그 삼성전자 CXL D램 한다 그랬잖아요. 그 컨트롤러는 몬타지 테크놀로지라고 대만 거 쓰거든요. 이거하고 성능을 비교해가지고 앞서 나가야 돼요. 대만 말고도 램버스, 네. 시납시스, 알파웨이브 등 엄청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회사가 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체크를 하면서 주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깊게 들어가니까 또 조금 어렵기도 한데 계속 스터디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포함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관심 종목군들 네. 준비해 오시는데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열풍에 들어있는 주식들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조정받으면 여전히 억세스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금 더 안정적인 거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재 중에서 소재주 그다음에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실적이 받침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주식도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은 반드시 소재 관련되는 거고요. 당연히 하이닉 삼성전자가 기반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경기가 금리가 인하된다는 분위기를 가면은 자동차주가 억압된 것이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중에서는 하나 있어야 되겠고 원래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하게 HK 이노엔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솔루엠 한글과 컴퓨터도 한번 공부해 보실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되는 건 워낙 오늘도 뭐 트럼프 이슈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요. 네. 그거 아니고도 그런 거 되면 양극재가 좋겠습니다. 양극재 아닌 것에서는 CIS 장비주, 전극을 만들 때 하는 장비주 또는 SDI나 포스코홀딩스 중에서 한 개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면은 관련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주는 지난 금요일 날 현대차 4% 오르고 좀 조정받더니만 오늘 또 자동차주가 오늘 세죠. 굉장히 강하네요. 네, 경기 민감주에서. 김장일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투자 전략 세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